안녕하세요, 스페셜 링커입니다. 오늘은 유희열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유희열 씨가 표절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브랜딩의 관점에서 이 이슈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브랜딩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하는 채널에서 무슨 이상한 얘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브랜딩의 관점, 특히나 퍼스널 브랜딩의 관점에서 이번 표절 사태로 인한 유희열이라는 사람의 브랜드 인지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희열 씨의 표절 사태를 바라보면서 솔직히 저도 오래된 팬으로서 굉장히 실망도 많이 하고 안타까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연예인 유희열, 연예인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 인생이나 본인의 보여지는 면 자체가 상품으로서 콘텐츠로서 소비를 하는 거죠. 그 안에 스토리텔링이 담겨있는 브랜딩이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유희열 씨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던 브랜딩으로서의 핵심 가치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유희열 씨는 굉장히 바르고 훌륭한 뮤지션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음악성 하면 인정해주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했었고, 서울대 작곡가 출신이라는 것이 그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토이의 수많은 명곡들, 좋은 사람이나 여전히 아름다운지 등 이런 노래들이 정말 특유의 그 순수성과 감수성으로 많이 어필했었던 뮤지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스케치북이라고 하는 13년 동안 이어온 어찌 보면 현재 공중파에서 유일무이한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음악 전문 프로그램 MC로서도 많은 인기와 신뢰도를 구축했었습니다. 게다가 인디 뮤지션들도 많이 챙겨주고 꾸준히 무대에 오르게 해주는 그런 이미지도 있었죠. 이런 이미지들 기반으로 K-POP 스타나 싱어게인 등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맹활약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테나 뮤직이라고 하는 대중적이지 않은 음악을 하는, 정말 노래의 작곡성이나 특유의 색깔을 중시하는 레이블의 수장이라는 점입니다. 소속 뮤지션들만 보더라도 정재영, 루시드 폴, 페퍼톤즈, 이진아, 정승환, 적재 등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뮤지션으로서의 능력은 대부분이 인정을 하는 그런 레이블의 수장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부분이 이번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 가장 타격이 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유재석도 영입을 하고 카카오TV에서도 별도 컨텐츠를 만들면서 더욱 사업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유희열이라는 한 개인 브랜드로 봤을 때 그 코어 밸류는 바로 신뢰성과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뮤지션으로 시작해서 전문 MC, 레이블의 대표로서 상업적이지 않고 전문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유희열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키워온 곳이죠. 그런데 이번 표절 사태로 인해서 사실 유희열 씨는 연예계 생활을 처음 했을 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앞에 언급했던 세 가지의 브랜딩 핵심 가치를 모두 이룰 것이고, 무엇보다 퍼스널 브랜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그의 팬덤들이 대부분이 등을 돌릴 거예요. 기존의 유대관계와 브랜드 정체성이 무너진 만큼 기존 소수의 안티팬들보다 훨씬 더 강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를 평가할 겁니다. 퍼스널 브랜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정체성과 진정성, 그것을 통한 팬들과의 유대관계니까요. 솔직히 지금 저렇게 아무런 반응 없이 공개 사과문을 내기도 했지만 사실 그건 절대 사과문처럼 보이지도 않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를 사랑하던 대중들로 하여금 더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스케치북을 포함한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된 공식 인터뷰 하나 없이 그냥 하차를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유희열 씨의 오랜 팬들, 그리고 류이치 사카모토의 오랜 팬분들께서도 정말 어이가 없고 분노를 넘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 거고, 솔직히 유희열 씨는 앞으로 특히 작곡가로서 다시 복귀하는 것은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저 역시 지금 이 스페셜 링커라고 하는 저의 또 다른 닉네임을 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유희열 표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앞으로의 브랜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진정성과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극적인 것에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이고, 차고 넘치는 컨텐츠와 정보 속에서 진짜 공감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진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에 반응하고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브랜드의 핵심 가치는 진정성과 그 꾸준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한계가 분명하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 그리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라디오 방송 음악 캠프를 진행하고 계시는 배철수 씨의 강점은 누가 뭐래도 꾸준함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평소에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하지만 이분들이 꾸준히 쌓아올린 이 브랜드 가치는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역이 되었죠. 그 꾸준함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의 컨텐츠의 양과 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없이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하는 게 가장 힘들고 중요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냥 이거는 선악구도에 뭐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오랫동안 브랜딩을 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하기 위해서는 그게 퍼스널 브랜딩이 됐든 아니면 뭐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딩이 됐던 절대 고객이나 소비자들에게 거짓된 컨텐츠를 만들거나 거짓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방송이 아니라 개인의 수많은 플랫폼들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이중적이고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은 무조건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브랜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사실 뭐 브랜드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당연히 퍼스널 브랜딩에도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꼭 브랜딩을 하실 때, 그리고 사업을 하신다면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페셜 링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